Come on! 여러분, 저 며칠 전에 SNS 보다가 진짜 멈칫했어요. 엠마 로버츠가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손에 들고 있는 게 명품 가방도 아니고 디저트 카페 음료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편의점 봉지였어요. 그 안에서 검은색 커피팩이랑 바나나 우유를 꺼내서 직접 섞어 마시는 영상이었거든요. 본인이 직접 만든 거라면서 진짜 신난 표정으로 마시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는 헤일리 비버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떠나면 이 음료가 계속 생각날 것 같다고. 그 음료라는 게 또 편의점에서 파는 헤이즐넛 커피랑 바나나 맛 우유를 섞은 거였어요. 저 이거 보고 진짜 신기했거든요. 두 사람 다 세계적인 스타인데 서울 오면 백화점 명품관이나 호텔 라운지가 아니라 편의점 냉장고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명이 따로따로요. 여러분, 이거 한국에서 평범하게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냥 동네에 있는 편의점이잖아요. 매일 지나가고 가끔 들어가서 삼각김밥 하나 사고 나오는 곳이요.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진짜 충격적인 그림이에요. 왜냐면 저는 프랑스에서 와서 제가 자란 동네에서는 편의점이라는 공간 자체가 그렇게 매력적인 곳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필요한 거 사러 들어가는 가게였어요. 저는 한국 온 지 5년이 넘었는데도 가끔씩 이런 장면 볼 때마다 멈추어서 다시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은 이 이야기 좀 자세히 해드릴게요. 왜 세계적인 셀럽들이 백화점 대신 편의점 냉장고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지, 그리고 이 작은 동네 가게 하나가 어떻게 외국인들에게 서울 여행의 필수 코스가 되는지요. 이 영상 다 보시고 나면 여러분이 오늘 퇴근길에 들어가는 그 편의점이 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프랑스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파리에 타바라는 가게가 있어요. 한국 편의점이랑 비슷한 위치에 있는 가게인데 사실 역할이 많이 달라요. 담배 사고, 복권 사고, 신문 사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제가 직접 뭔가 만들어서 마신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사장님한테 뭐 달라고 말하고 돈 내고 나오는 곳이에요. 진열장 안에 음료가 몇 종류 있긴 한데 그것도 그냥 병 그대로 사서 마시는 거지, 거기서 제가 두 개를 섞는다는 발상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요. 저 어릴 때 동네에 위트아위트라는 작은 가게도 있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생활용품, 빵, 우유, 통조림 정도 파는 곳이지 제가 거기 가서 이것저것 섞어서 제 취향대로 뭔가 만들어 먹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가게 자체도 좁고 직원분도 한 명뿐이라 손님이 거기서 오래 머무르면서 뭘 만든다는 분위기도 아니었고요. 그런 거 하려면 차라리 집에 가서 직접 만들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 친구한테 처음 이 얘기 들었을 때 솔직히 이해를 못했어요. 이 친구가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섞어서 나만의 음료 만들어 먹는 거 너무 재밌어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속으로 그게 무슨 놀이가 되나 싶었거든요. 프랑스에서는 그런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가게에서 파는 거는 그냥 사 먹는 거지 거기서 제가 조합을 만든다는 발상이 없었던 거예요. 친구가 얼음컵이랑 파우치 음료를 양손에 들고 신난 얼굴로 설명하는데 저는 그냥 그게 왜 재밌어? 라는 표정으로 쳐다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더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파리에 외국인 친구가 놀러 오면 항상 추천할 게 없어서 고민했어요. 에펠탑이야 당연히 가고 루브르도 가고 그 다음엔 뭐 하지? 동네 가게 가서 이거 한번 먹어봐 이런 컨텐츠가 저한테는 마땅히 없었던 거예요. 타바에 가서 복권 한 장 긁어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컨텐츠가 아니라 그냥 도박이거든요. 한 번은 영국에서 온 친구한테 동네 가게 구경시켜준다고 데려갔는데 친구가 5분 만에 그래서 여기서 뭐 해? 라고 물어봐서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필요한 거 사는 곳이야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고 보면 저는 그 순간 제 나라의 동네 가게 문화를 일종의 자기소개처럼 보여줄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누군가에게 우리 동네를 보여준다는 게 결국 그 동네에서 같이 뭘 경험할 수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프랑스 동네 가게에서는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각자 필요한 거 사고 헤어지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진짜 다른 얘기가 시작돼요. 여러분, 한국 편의점이 진짜 대단한 이유는 숫자로 보면 더 확실해져요. 작년 한 해 CU 외국인 매출이 전년보다 101% 늘었거든요. 그냥 늘어난 게 아니라 2배가 넘게 뛴 거예요. GS25도 74%, 세븐일레븐도 60% 증가했고요. 이거 한국 안에서 새로운 매장 몇 개 더 생긴 정도로는 절대 안 나오는 숫자예요. 외국인 손님이 실제로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결제 수단 보면 더 신기해요.
GS25에서 외국인이 결제할 때 알리페이랑 위챗페이를 쓰는 비중이 전체 금액의 97.7%래요. 이 말은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 와서 정말 편의점을 일상적으로 그것도 아주 자주 이용한다는 뜻이거든요. 일회성으로 한번 들어가서 신기한 거 하나 사보는 정도가 아니라 여행 중에 계속 들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동이나 홍대, 성수, 인사동처럼 관광객이 몰리는 동네는 일반 상권보다 성장률이 훨씬 높았다고 해요. 홍대에 있는 상상점이라는 매장은 라면을 배겨 종 모아놓은 라면 라이브러리 콘셉트로 운영하는데 거기 외국인 매출 비중이 약 70%에 달한다고 해요. 매장 전체 손님 10명 중 7명이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저 이 숫자 처음 봤을 때 2번 다시 읽었어요. 그냥 편의점이 아니라 거의 관광 명소가 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재밌는 건 이게 단순히 물건 사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엠마 로버츠가 뚱바커피 만드는 영상 올린 거 기억하시죠? 블랙커피랑 바나나 우유 섞어서 마시는 그 조합이요. 헤일리 비버도 비슷하게 헤이즐넛 커피랑 바나나 맛 우유 섞은 음료에 완전 반해서 한국 떠나도 그 맛이 계속 생각날 것 같다고 했고요. 거기에 편의점 과자 코너 앞에서 신중하게 과자 고르는 사진까지 남겼더라고요. 저 그 사진 보고 진짜 웃겼어요. 세계적인 모델이 매대 앞에서 고민하는 표정이 저랑 다를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무슨 한정판 명품 고르는 것도 아니고 과자 몇 개 고르는데 그렇게 신중할 일인가 싶었는데 사실 저도 한국 처음 왔을 때 똑같이 그 매대 앞에서 한참 서 있었던 기억이 나요. 중국 SNS 샤오 홍수에도 한국 편의점 필수 구매템이라는 게시물들이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대요. 딸기 우유, 참깨라면, 와사비 맛 아몬드 같은 게 거의 빠지지 않고 추천 목록에 올라가고요. 이게 누가 시켜서 만든 광고가 아니라 그냥 관광객들이 직접 와서 경험하고 자발적으로 올리는 컨텐츠라는 게 진짜 핵심이에요. 누가 돈 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자기 발로 가서 자기 돈 주고 사서 자기가 좋아서 올리는 거잖아요. 이런 건 광고비로 절대 못 만드는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한국 처음 왔을 때 친구가 편의점에서 얼음컵 사고 파우치 음료 뜯어서 붓는 걸 보고 저는 그냥 옆에서 구경만 했거든요. 그러다 한번 따라 해봤는데 컵을 너무 세게 흔들어서 음료가 절반은 제 손으로 튀었어요. 친구는 옆에서 깔깔 웃고 저는 손에 바나나 우유 묻힌 채로 휴지 찾으러 뛰어다녔고요. 직원분도 그 모습 보고 살짝 웃으시면서 휴지 더 갖다 주셨는데 저는 그게 또 너무 친절해서 민망함이 2배가 됐어요. 근데 그 순간이 저한테는 진짜 여행 같았어요. 비싼 레스토랑 갔을 때보다 그 5분이 더 또렷하게 기억에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왜 이 톱스타들이 백화점 명품관 대신 편의점 냉장고 앞에서 사진을 찍었을까요? 저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백화점은 어느 나라를 가든 비슷하잖아요. 파리에도 있고 뉴욕에도 있고 두바이에도 있어요. 매장 인테리어도 파는 브랜드도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편의점에서 얼음컵 사서 음료 2개 섞어 마시는 이 경험은 한국이 아니면 거의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더 진짜 서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관광지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매일 살고 있는 진짜 일상에 잠깐 들어가 보는 느낌이요. 그리고 그 경험이 비싸지도 않아요. 음료 2개 사는데 몇천 원이면 되는데 그 몇천 원짜리 경험이 백화점에서 몇십만 원 쓰는 것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은 트렌드가 또 한 번 바뀌고 있어요. 작년까지는 외국인들이 주로 달콤한 과자나 디저트류를 기념품으로 사갔어요. 딸기 우유, 빵부장, 쌀과자, 젤리, 바나나 우유, 허니버터 아몬드 같은 게 인기 순위 상위권을 채웠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미역국에 들어가는 라면이 작년 5억에는 8위로 처음 등장했는데 올해 2억에는 판매 2위까지 올라갔어요. 김부각이나 매운 소스가 들어간 과자, 기름김 같은 것들도 새롭게 상위권에 진입하고 있고요. 저는 이게 단순히 입맛이 바뀐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직접 먹어본 그 국물 맛, 마늘 맛, 청양고추 맛을 집에 가서도 다시 느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예쁜 포장지에 담긴 기념품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경험을 다시 꺼내보고 싶은 거죠. 단 거는 어느 나라에서든 비슷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한국 라면 국물 맛이나 청양고추 매운맛은 흉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직접 캐리어에 넣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저는 이 흐름 보면서 좀 뭉클했어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냥 매일 가는 동네 편의점이잖아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 매장 하나가 한국에서 가장 진하게 기억에 남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캐리어 가득 라면을 채워가는 거고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처음 한국 와서 편의점 음료 조합 문화 봤을 때만 해도 이게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장난처럼 만들어 먹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계적인 셀럽들이 백화점 명품관 대신 편의점 냉장고 앞에 서 있고 그게 SNS에서 수백만 조회수가 나오는 컨텐츠가 됐어요. 캐리어 가득 라면이랑 과자 채워가는 관광객들도 이제 흔한 풍경이 됐고요. 저는 이게 진짜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면요. 저도 아직 가끔 얼음컵 흔들다가 음료 흘려요. 5년 넘게 한국 살았는데도 그 타이밍을 못 맞춰서 손에 바나나 우유 묻히고 다닐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직원분이 휴지 챙겨주시는데 저는 그게 또 매번 민망하면서도 웃겨요. 한국은 이렇게 사소한 것 하나에서도 계속 새로운 재미를 만들어내는구나 싶어요. 5년을 살아도 여전히 새로운 게 나오는 나라라는 게 저는 그게 진짜 신기해요. 여러분 다음에 퇴근길이나 집 가는 길에 동네 편의점 들어가시면 한번 둘러보세요. 그냥 매일 지나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군가는 비행기 타고 와서 그 매장 하나 보려고 그 음료 한 잔 마셔보려고 줄 서 있다는 거 떠올려 보시면요. 평범했던 그 공간이 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얼음컵 하나 사서 처음으로 직접 조합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돼요. Merci d'y avoir regarded.